안 오는 거야? 네, 녹화 들어갔습니다. 자, 이미 시작한 지 20분이 지났지만 우리 나영 자매를 위해서 녹화합니다. 꼭 봐야 돼요. 네. 안 보면 나영 자매 욕하는지 못 들을 거 아니야. 봐야지. 네. 예, 우리 한 주간 동안 좀 또 어땠는지 잠깐 좀 나누고 우리 교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바빴겠지만. 전 이사를 했습니다. 저 주방 봐요. 뭐야 저거. 저 에어프라이어에 뭐예요 저거. 네, 에어프라이어. 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이틀 이제 거쳐서 이사를 해가지고 네. 토요일 날은 이제 플랫에서 여기를 들어오고 일요일 날 이제 왕가리에서 부모님이 가구들 다 이제 보내주셔가지고 우와. 이사를 이틀 동안 했어요. 이야.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 이제 하루 학교 쉬고 이제 다 정리를 했는데 네. 그래도 이제 좀 친구들이 많이 와서 도와줘가지고 막 저 늦게까지 와서 도와줘서 되게 정리 많이 했어요. 다 막 10시, 11시 막 이때까지 계속 도와주고 가가지고 어이구. 그래서 좀 친구들 덕분에 이제 다 정리하고 네, 자유를 즐기고 있습니다. 맨날 아니, 플랫에서만 살다가 플랫도 들어왔다는 거 아니야? 아니 플랫 안 들어왔어요. 아, 플랫 안 들어오고 네, 아직은. 지금 아예 혼자 살고 있어요. 이야. 어휴. 좋겠다. 야. 그래서 뭔가 너무 자유로워요. 그렇지. 맨날 딴 집 살다가 그렇지. 7년간의 플랫 생활을 청산했습니다. 이야. 1년. 네, 그래서 네, 지금 네. 이제 이사했는데 이제 맨날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사 날만 기다려가지고 이제 친구들이 매일 와요, 매일. 오늘도 아지트 되는 거야? 아지트? 네? 아지트 되는 거야. 이미 친구들 제 키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뭐 알아서 좀 들어왔다가 왔다 가라고 그러면은 이야. 그리고 이제 네, 그래서 이제 좋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요. 우리도 언제 날 잡아서 불러줄 거죠? 네. 우리 LTC 한번 거기서 한번 합시다. 네. 그 저희 다음 주 촬영팀 저희 집에서 하기로 했어요. 오, 예. 네, 그렇게 되면은 제 8시 반에 못 들어와요. 다음 주에. 다음 주에 그러지. 저희 마지막 찬양팀 모임을 하거든요. 이번 년 마지막 모임이라서 저희 집에서 이제 하기로 했어요. 하고 이제 밥 먹고 좀 얘기 좀 하고 이제 이번 연도 마무리를 하자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제가 다음 주에 못 들어올 확률이 되게 높아요. 우리가 가는 거는? 찬양팀. 오케이. 찬양팀이란 제한이 좀 있네요. 에이. 알았어. 네, 조건이 LTC는 미달. 알았어. LTC는 다시 제가 네. 네, 오케이. 그러면 16일 날 시간이 그러면 옮길 수 있는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 3명이 또 맞춰보고 우리 나영자매 또 맞춰보고 일단 3명이 맞춰보면 저는 화요일, 금요일 빼면은 다 가능할 것 같아요. 오케이. 화요일 날은 제가 안 되고 빼면 오케이. 화금토. 네네. 수요일, 목요일. 화금토. 수요일, 목요일. 토목. 목요일 날 오히려 일찍 4시? 안 되나? 목요일 날 5시? 뭐 준비해야 돼요, 태림자매? 저희 테이크아웃에서 먹을 거 아니야?
네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은 자매가 학교 갔다 오면 그날 일찍 끝나요. 저희 그러니까 마지막 날이어서. 그렇구나. 목요일 날 그러면 일찍 저녁에 7시나 7시 반에 모여요? 저희 집에서 7시에 모이기로 그쵸. 했어요. 7시죠. 그러면 한 6시 반에 마치는 걸로 해서 5시에서 6시 반? 네, 좋아요. 오케이. 네. 다나 저기 우리 동은 자매 됐고 지은 자매. 괜찮아요. 오케이. 그러면 6시 아니 5시 16일 5시에서 6시 30분 LTC 16일 목요일이긴 한데 일단 이렇게 맞춰보고요. 오케이. 좋아요. 그리고 나온 김에 얘기 나온 김에 우리 태임자매 다 마무리했나요? 네. 나눌 거 다 나눴어요? 네네네네네. 오케이. 16일 날 그러면 다음 주에 그렇게 하고 왜 5시 그러냐면 반이요? 5시요? 5시. 아, 네네네. 5시에서 6시 반에 끝낼 테니까. 네. 자, 왜 그러냐면 우리 뭐 그런 적이 있나 없나 뭐 없었다고 그러는데 리더들하고 이야기는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연말 12월 26일 주일하고 그다음에 28일이 박싱데이 옵저버드라고 해갖고 연휴가 돼 있는데 요때 이틀을 리더 모임 안 하기로 했어요. 요 주에 마지막 준 거죠. 그리고 뉴 이어스 데이도 마찬가지로 화요일까지가 뉴 이어스 데이가 이렇게 이제 계속 그 헐러데이가 껴요. 주일서부터 쫙 연휴예요. 그래서 4일도 2일도 그 리더 모임을 예배는 드리지만 리더 모임을 안 하기로 그렇게 했는데 우리 LTC도 그 주에 그러니까 12월 30일 주죠. 마지막 주 하고 1월 6일 그 첫째 주 그렇게 2주 정도 헐리데이 하겠습니다. 의의 있으면 얘기하세요. 우리는 모여야겠다. 나는 안 쉬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쉴 수가 있냐. 뭐 이 얘기를 한 사람이라도 하면 저는 모일 의향이 있어요. 네. 그래서 12월 30일, 1월 6일 이렇게 2주는 우리가 LTC 없고 리더 모임도 없는 걸로 그렇게 좀 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동의하시면 그 반응해 보면 이렇게 반응해 보면 그 이렇게 이런 게 있어요. 틱이 예가 있고 아니오가 있는데 예, 아니오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예, 됐습니다. 자, 나영자매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자, 과반수 이상 3명이 지금 예스를 했는데 나영자매 쉬어야 됩니다. 지금 계속 연속으로 2번 빠져가지고 본인도 지금 어떻게 할지 지금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2주를 쉬고 16일하고 12월 23일인데 크리스마스 이브 전이잖아요. 그때는 뭐 이상 없는 거죠? 23일이요? 예, 23일이 목요일이에요. 어때요? 제가 동생네 크리스마스 기념으로 가는 게 돼 있는데 정확히 날짜가 모르겠어요. 23일이 그거 확인해보고 네,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해주면 조금 이제 또 혹시 24, 25도 안 될 거고 더 그러니까 23일이 안 되면 그때까지 만약에 안 되면 23일서부터 3주를 쉽시다. 그죠? 네, 3주. 근데 이건 안 없어지는구나. 이거는 요 반응은 계속 이렇게 없어졌어요. 있네. 요거는 계속 안 없어지고 있는 거네. 지금 알았네. 저는 이게 생겼다가 그냥 확 없어지는 줄 알았더니 손드는 것처럼 계속 보이는구나. 오케이. 그러면 23일 날도 크리스마스 그때인데 학교는 당연히 이제 방학이라서 안 갈 거고 원하면 오전에 할 수 있어요. 네. 저는 하는 걸 그러니까 찬성해요. 하는데 2주 아까 쉬기로 했으니까 30일하고 1월 첫 주. 근데 23일 날이 혹시나 이제 다른 시간들이 그러면 저녁 시간 말고 낮 시간에 오전이나 낮 시간에 이렇게 좀 할 수 있으면 다들 그때는 뭐가 잡히지 않았을까 해서 만약에 하게 된다면 하고 시간들이 다 맞추기가 힘들다면 그냥 쉬는 걸로 그렇게 3주 정도를. 다들 네. 너무 아쉬워한다. 지금 저기 다나 저기 동훈자매 아쉬워하는 것 봐. 막 시커멓게 막 아쉬워하잖아요. 네. 그지? 네. 너무 막 감추려고 그 아쉬움을.
네. 오케이.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 좀 3주 정도 연말과 연초를 또 나름 또 그렇게 좀 시간들 잘 또 보내시고, 네. 너무 이렇게 타이트하게 하는 것도, 네. 아유, 너무 아쉬워하네. 우리 동원자매 막 울래 막. 네. 오케이. 네. 방학이 지금 다음 주에는 다 하죠. 우리 태린 자매, 지은 자매 다음 주에. 네. 뭐 록다운 뭐 좀 바빴다기보다는 아무튼 분주하고 뭐 하긴 했지만 금세 방학이네. 선생님들이 이래서 좋은 거예요? 응? 좋아요, 나빠요, 선생님들? 좋죠. 그러니까 록다운 때 뭐 이렇게 며칠 안 나가고 뭐 수고는 했지만, 야, 그래요. 그래도 또 나름 또 준비하려면 또 바쁠 텐데. 네, 그렇게 시간은 우리가 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벌써 우리가 사사기를 끝냈고 룻기를 들어가요. 룻기 들어가는 때예요. 자, 룻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룻기는 뛰어난 신학 작품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기쁨과 고난에 어떻게 관여하시는지 보여주는 책이죠. 이 책에 나오는 3명의 주요 인물은 과부 나오미, 모압 여인 룻, 이스라엘 농부 보아스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4장에 걸쳐 아름답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펼쳐보죠. 1장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에 라는 말로 시작하는데요. 사사기에서 봤던 매우 어둡고 힘든 시기가 떠오릅니다. 이때 기근으로 힘들어하던 한 이스라엘 가정이 베들레헴을 떠납니다. 그들은 음식을 찾아 이스라엘의 오랜 원수인 모압 땅으로 이주하죠. 그런데 거기서 아버지가 죽고 맙니다. 2 아들이 모압 여인인 룻과 오르바와 결혼했지만 2 아들 역시 죽고 맙니다. 이제 남은 사람은 오직 나오미와 그녀의 2 며느리뿐이죠. 더 이상 모압에 남을 이유가 없어진 나오미는 2 며느리에게 자신은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이방인 과부로서 이스라엘에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기에 그들에게 모압에 남으라고 강권하죠. 이에 오르바는 그렇게 하지만 룻은 나오미에게 놀랄 만한 신실함을 보입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저도 갈게요. 어머니의 백성이 제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 되실 거예요. 결국 2 사람은 이스라엘로 함께 돌아오고 1장은 나오미가 자기 이름을 마라, 즉 히브리어로 쓰다라는 말로 바꾸며 자신의 비극적 운명을 슬퍼하는 걸로 끝이 납니다. 2장은 나오미와 룻이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할지 논의하는 장면으로 시작하는데요. 마침 그때는 보리 추수 시기였습니다. 식량을 찾아 나선 룻이 마침 이삭을 줍게 된 곳은 보아스라는 남자의 밭이었는데 그는 마침 나오미의 친척이었습니다. 보아스는 고매한 사람이었고 이미 룻에 대해 알고 있었죠. 룻의 이야기를 더 알게 된 보아스는 그녀에게 놀라울 정도로 관용을 베푸는데요. 이방인이자 이민자인 룻이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도록 특별한 배려를 해줍니다. 보아스의 이 행동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방인과 가난한 자를 환대하라는 말씀에 순종한 것이었죠. 보아스는 나오미에 대한 룻의 신실함에 매우 감명을 받아 하나님께 그녀의 담대함을 넉넉히 갚아주시라고 기도합니다. 룻이 돌아와서 나오미에게 보아스를 만났다고 말하자 그녀는 신이 나서 보아스가 그들 가문에 기업을 물을 자라고 알려줍니다. 여기서 기업을 물을 자란 이스라엘에서 어떤 남자가 아내, 자녀 또는 땅을 남기고 죽었을 때 친족이 그 과부와 결혼하고 땅을 차지하여 가문을 지킬 책임을 지는 관습이었습니다. 나오미는 자기 가족에게 아직은 미래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소망을 품기 시작합니다. 3장은 나오미와 룻이 보아스에게 자신들의 상황을 알리고자 계획을 세우며 시작됩니다. 룻은 이제 슬픈 과부의 옷을 벗고 자신이 결혼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려 합니다. 룻은 보아스를 만나러 그날 밤 타작마당으로 갑니다.
그녀가 다가가자 놀라서 잠을 깬 보아스에게 룻은 자기 의사를 분명히 전달합니다. 나오미 가족의 기업을 무르고 자기랑 결혼해 줄 수 있는지 묻죠. 보아스는 나오미와 그 가족에 대한 룻의 신실함에 또 한 번 감탄하면서 룻을 현숙한 여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말은 잠언 31장에 나오는 표현과 같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내일까지 기다리라고 하는데 이는 성읍 장로들 앞에서 합법적으로 룻과 나오미를 구제하기 위해서였죠. 3장은 룻이 나오미에게 돌아가 일어난 일들을 말하며 함께 놀라워하며 끝납니다. 4장은 룻기의 대단원입니다. 마지막 순간 보아스는 나오미에게 자신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실제로 그는 이 가문의 기업을 물을 우선권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막판에 이 사람은 모압 여인인 룻과 결혼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이를 거절합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룻의 참모습을 알기에 나오미 가문의 소유를 승계하고 룻과 결혼합니다. 마치 처음에 룻이 나오미의 가문에 신실했듯이 이제 보아스도 그들에게 신실함을 보여줍니다. 이야기가 결론에 이르자 1장의 모든 비극이 반전됩니다. 남편과 두 아들의 죽음이 바뀌어 룻이 재혼하여 새로운 아들을 낳아 나오미는 기쁨을 회복하죠. 이 같은 서두와 결론의 대칭 구조는 더더욱 놀라운데요. 서두에서는 비극에도 불구하고 룻이 신실한 행동을 보여주었다면 결말에서는 보아스가 신실한 행동으로 이 가문의 온전한 회복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칭 구조는 2, 3장의 구조에도 뚜렷이 드러나는데요. 각 장은 나오미와 룻이 그들의 미래를 위해 계획을 세우며 시작합니다. 그 후 룻과 보아스는 섭리에 따라 만나고 마침내 나오미와 룻은 모든 일어난 일들을 기뻐하며 마무리됩니다. 아름답게 구성된 이 이야기 속에 정말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물론 등장인물들이 하나님에 대해 가끔 말하긴 하지만 룻기의 저자는 한 번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직접 언급하지 않죠. 이게 바로 탁월한 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모든 장면 뒤에서 인물들의 상황과 선택을 통해 이야기를 엮어가는 걸 보여주기 때문이죠. 나오미는 자신의 비극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했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계획은 나오미와 그 가문을 회복시키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룻의 담대함과 신실함을 통해 나오미의 삶을 치유하시고 그뿐 아니라 현명한 농부인 보아스의 관대함과 신실함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선행과 룻의 담대함을 통해 나오미와 그 가문을 구원하신 것이죠. 이처럼 룻기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 그리고 사람의 결정과 뜻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탁월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순종하는 자기 백성을 통해 온 세상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이제 이야기의 진짜 결론입니다. 룻기는 한 족보로 마무리되는데 이는 보아스와 룻의 아들 오벳이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됨을 알려줍니다. 즉, 다윗으로부터 오실 메시아의 족보인 거죠. 이 순간 우리는 이처럼 평범한 일상의 사건들이 모여 하나님의 원대한 구속 사역을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룻기는 우리에게 평범한 일상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묵상해 보라고 권면합니다. 이게 바로 룻기가 전하는 내용입니다. 네. 자, 룻기 어떠신가요? 저는 룻기 내용을 좀 잘 알고 있었어가지고 그 줄거리 얘기할 때는 그냥 아는 얘기 듣는 것 같았는데 마지막에 궁금한 점에서 하나님의 언급이 없었다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생각을 못 해봤었거든요. 그냥 스토리 그냥 룻기가 워낙 유명한 스토리니까 그냥 그 스토리 자체로 그냥 뭐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 이런 식으로 봤는데 그 룻기 자체에 하나님 언급이 많이 안 돼 있다. 그거는 생각하지 못했던 좀 새로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룻기를 성경에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할 때도 좀 거론이 됐던 거예요. 몇몇 책들이 그래요.
정경으로 채택되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야 이게 정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야? 야 이게 정경으로 넣어야 돼? 라는 그런 어떤 의견들이 나올 때 몇몇 책들이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라고 했던 책들이 신약에도 있고 구약에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룻기이기도 하고 또 뭐 아가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신약의 야고보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몇몇 그런 책들이 조금 많이 심하게 이렇게 좀 뺐으면 좋겠다.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할 정도의 책들이 중에 하나가 룻기이기도 합니다. 또 저는 이 루키가 약간 시대적 배경 같은 것들이 네. 저희가 요즘 시대에 좀 익숙하지 않은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제 과부가 이제 보아스라는 사람이 뭐 과부와 다시 결혼하면서 또 족보를 막 이어가고 이런 것들이 조금 저희의 지금 현대적인 사상으로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내용인 것 같기는 한데 저도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이 언급되지 않았다는 그 부분이 저는 오히려 그게 요즘 현대 시대와 조금 더 이어진다고 그 연관성이 더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이제 막 신약 같은 경우에는 모세오경이나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이 막 직접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시고 또 예수님의 그런 사역들을 봤을 때도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직접 일하시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눈에 띄게 보였다면 지금 현대적으로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게 일하는 경우보다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저희한테는 더 많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결국에 그런 룻과 보아스의 어떤 성실함과 어떤 하나님을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성품들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다윗의 계보까지 이어지고 다윗에서 또 예수님의 계보까지 이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적인 일들이 하나님이 언급되지 않고 나타나는 것이 오히려 요즘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또 그렇게 하나님이 섭리를 이뤄가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세림 자매가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정리를 할 수가 없는 게요. 예. 앞에 초반에 고매한 사람이라고 나왔고 고매한 사람이 뭐지? 이러고 찾아보다가 사실 제일 못했어요. 아이고. 예. 네, 근데 전 사실 룻기 내용 처음 들어봐요. 오케이. 이 부분에서는 우리 자매들이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기도 해요. 그 아까 나오는 현숙한 여인 나왔죠? 네. 현숙한 여인이 나왔고 잠언 31장 전체가 현숙한 여인에 대한 또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 그거랑 같은 단어라잖아요. 이 룻을 표현하는 그 현숙한 여인이라는 단어와 또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이 같은 맥락에서 같은 또 의미로 쓰여진 단어라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어찌됐든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그런 관계를 얘기할 때 빠지지 않는 또 성경이 룻기이기도 하고 또 여인으로서 여인의 삶의 애환을 정말 하나님의 그런 극적인 반전으로 또 이끌어 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룻기를 통해서 또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이렇게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4장 정도밖에 안 되니까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읽어봐야 돼.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걸 통해서 읽어보면 좀 그 상황들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되게 그 뭐라 그럴까 그 하나의 그냥 극 같아요. 뭐 연극은 아니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2세의 할아버지가 되는 그
그 할아버지 그 태어난 사람이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다윗의 할아버지죠. 2세의 아버지가 되고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이 룻이라는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여인이 되는 거죠. 여호수아에서 기생 라합이 그랬던 것처럼 이 룻기에서 이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고 또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2명이 더 있는데 마태복음에 누구죠? 나는 아니야. 그리고 여러분도 아니야. 누구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거론되는 여인들이라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족보에 여인들 이름 올라가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 기생이라고 하는 라합이 들어가고 룻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마리아가 들어가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죠? 그리고 또 한 명이 누구냐면 바로 다말이라는 여자예요. 다말. 들었나요? 들어봤나요? 이 다말이라는 여자가 유다의 며느리인데 유다를 통해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 개손으로 이렇게 올라가죠. 또 한 명이 있네. 5명이었구나. 한 명이 있는데 그 한 명은 솔로몬의 어머니 우리아의 아내라고 나오는 솔로몬의 어머니인 우리아의 아내죠. 그렇게 5명이 예수님의 계보에 다윗의 그 계보를 거쳐서 예수님까지 이르는 다윗의 자손에 나오는 여인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야 이런 여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 다윗의 자손이 흘러서 예수님이 될까 하는 의아심이 가질 수 있지만 아까 우리 동훈자매가 얘기했듯이 그런 어떤 현실과 같이 지금 이 시대와 같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는 그런 은혜들 우리가 계획한 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들을 보게 되는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뭐 그런 여자가 아니라 정말 그런 여자라 할지라도 그런 남자나 그런 여자나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뭐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런 어떤 이 땅에 태어나시는 그 성육신의 모습들이 일어난다라는 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기도 하고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토달 수 없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죠. 네. 좋습니다. 룻기 재미있는 책입니다. 재밌어요. 읽으면 되게 그 안에 이렇게 뭐 로맨스도 있고 막 그 안에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짠듯한 그런 내용도 있고 예. 그러면서도 반전이 또 있고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교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왔죠? 내용 나왔죠? 자, 23장 들어갑니다. 23장. 너무나 잘 아는, 익숙하지 않은, 뉴질랜드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코리아 타임입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을게요. 약속된 시간을 지키지 않고 항상 늦게 나타나는 한국 사람들의 습성을 꼬집어서 만든 말이다. 코리아 타임이요. 얼마나 심했으면 이런 말까지 생겼을까?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런 못된 버릇이 생기게 되었을까? 어떤 여자분들은 연애할 때 남자의 충성심을 시험해 보기 위하여 일부러 약속 시간보다 1-2시간 늦게 나갔던 경험을 자랑스럽게 하는데 코리안 타임이 생기게 한 주범으로 몰리지 않으려면 입조심하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얼마 전에 한국에서 26년간 살아온 일본인 이케하라 마모루 씨가 쓴
한국인 비판이라는 책을 읽다가 전에 생각해보지 못하였던 또 다른 코리안 타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것은 만나는 약속 시간뿐만 아니라 헤어지는 약속 시간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떤 면에서 보면 만나는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위험하다고 볼 수 있다. 예. 우리 그 책에 그 책에서는서부터 여기 단단히 하고 있다. 이 부분 우리 지은 자매 읽어줄래요? 그 책에서는 기업체 간의 기술 이전 프로젝트를 예로 들었는데 가령 3년 동안 공사를 하면서 기술을 가르쳐 주기로 하고 계약을 맺은 경우 거의 대부분이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해약된다는 것이다. 공사가 일단 시작되면 언제 기술을 가르쳐 줄 것이냐, 왜 빨리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고 계속 다그친다고 한다. 그래서 그 성화에 못 이겨 기술의 일부를 가르쳐 주면 그까짓 것을 가지고 무슨 대단한 기술이라고 하느냐, 우리끼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중간에 계약을 취소해버리고 자기들 방식대로 공사를 진행한 후에 우리도 새로운 기술을 발명했다고 큰소리 치는 것이다. 정작 그 기술의 핵심은 하나도 맛을 보지 못하고 기본적인 준비 과정만 배운 것이다. 돈은 돈대로 다 허비하고 실질적인 이득은 별로 얻지 못한다. 그러한 결과가 바로 몇 년 전에 갑자기 무너져 내린 백화점과 한강다리들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어떤 형태로 발생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이러한 문제는 다만 시간에 관계된 것만이 아니다. 더 근본적이고 심각한 문제는 성급함 또는 조급함 때문에 약속이 무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한국이 무시되는 이유들 가운데는 교만함도 한몫을 단단히 하고 있다. 내용 읽은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요 부분 우리 동은자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은 믿음에서 출발한다. 믿음은 상호간의 약속을 기초로 한다. 약속이 분명하게 지켜질 때 상대방에 대해 믿음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시고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셨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철저하게 경험하였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믿음직스러운 사람들을 일꾼으로 고르신다.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 한국인들은 큰 약점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나님을 믿게 된 이후에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소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옛 습관에 그대로 젖어 있기가 쉽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겠다. 우선 작은 약속부터 매일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가정에서 먼저 실천해보자.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면서 진리에 대해 신앙생활에 대해 누구보다도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부터 고치자. 하나님의 약속의 때, 성취의 때를 참고 기다리는 겸손을 배우자. 코리안 타임이라고 하는 것에서 약속과 또 나아가서 예수님의 그런 또 모습까지 함께 얘기가 됐습니다. 잠깐 이 부분에서는 또 함께 좀 또 생각하고 나누고 갔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꼭 리더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가 다 동일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 태림 자매나 지은 자매가 아이들을 많이 이제 접하는데 수년 동안 아이들이 시간을 안 지키면 어떤지, 어떻게 그것을 또 지도하고 있는지, 그 시간 개념이 없는 애들이 꼭 있지 않나 싶기도 해요. 다시 말하면 시간 개념이 없는 부모님 때문에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 스스로 올 수 있는 나이가 아닌 픽업을 해줘야 되는데 부모님이 픽업을 늦게 해준다든가 늦게 해갖고 간다든가 아니면 애들이 늦게 일어나서 부모님이 늦게라도 데려다 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루틴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아이들에 따라서 어쩌다가가 아닌 정말 습관인 것 같은 아이. 어떤가요?
저는 반에 시간에 관련돼서 생각하면 이렇게 해야 할 일을 정해진 시간을 딱 주는데 못하는 애들이 좀 많이 생각나거든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 늦는다 그런 개념보다 왜냐면 그거는 좀 부모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님의 영향이 경향이 있고. 크기 때문에 근데 그런 애들 항상 집에 항상 반에 있어요. 분명히 10분 안에 이거 다 끝내야 돼 하는데 자꾸 막 1분마다 체크하러 가면 진짜 하나도 안 해놔 있고 막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저는 애들한테 항상 얘기해요. 너 그거 다 못 끝내면 너 시간을 써서 다 끝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꼭 그거를 제 말을 지켜요. 그 아이가 알게 너가 이렇게 해야 될 시간을 제대로 쓰지 않으면 너의 다른 자유 시간이 깎인다 그렇습니다. 하는 오케이. 그런 중요함을 알려주기 위해서 최대한 제가 그렇게 한다고 얘기했으면 지키는 편이에요. 오케이. 좋네. 알게. 좋은 또 방법이기도 해요. 이제 아이들이 그거를 내 시간을 또 이렇게 해가지고 지켜야 된다라는 거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도 또 힘든 애들은 또 힘들겠지만, 그래도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오케이. 네. 또, 저도 좀 비슷한 것 같기는 해요. 지은 자매랑. 저도 생각을 해보면은 뭐 저도 약간 좀 방식이 비슷한데 뭐 일을 해야 할 일을 못 끝내면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자유 시간이 없이 그거를 좀 써야 되는 그것도 있고 뭐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학교를 늦게 오는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하면은 1년에 한 텀은 이제 수영을 하러 가는데 저희가 항상 오전에 가요, 아침에. 네. 그러면은 늦게 오면은 수영을 못 가는 거예요. 버스 타고 가는 거 말하는 거죠. 아니, 저희 걸어가는데 그 옆에 걸어가서. 웨시 하이스쿨로 걸어가긴 하는데 일단 애가 학교를 왔는데 선생님이 없고 반이 없으면 다시 학교로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오피스에 있거나 그 뭐. 오피스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애들이 좀 그걸 약간 몸으로 배우는 것 같아요. 아, 내가 학교를 늦게 오면은 수영을 못 가고 수영을 못 하면은 아, 교장실 앞에 앉아 있어야 되는구나. 오피스에 앉아 있는 걸 약간 좀 몸으로 배우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좀 빨리 오거나. 근데 이제 또 어린 애들은 그렇게 하면은 좀 학교를 빨리 와야 된다는 경각심이 생기는데 이제 좀 나이가 좀 있는 애들은 어차피 늦어서 오피스에 앉아 있을 거 그냥 한 점심 때쯤 가지 뭐 모닝 때쯤 가지 이렇게 오는 있어요 나중에는. 아이고, 야. 그래서 좀 그럴 땐 좀 난감하죠. 그렇죠. 이거는 교육시키려고 하는 그거를 또 한 단계 뛰어넘어서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네. 그 올라갈수록 또 더 심하겠지. 뭐 이어 13 뭐 이렇게 12 되면. 어찌됐든 이 아이들서부터 모든 세대가 이 시간 개념, 시간 관념에 대해서는 정말 평생을 또 뭐라 그럴까 강조하고 평생에 또 그게 붙어 다니지 않나 싶네요. 우리 학생 시절을 어찌됐든 오래전에 그만뒀던 우리 동훈 자매는 초등학교 때 어땠을까? 초등학교요? 네. 정말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이렇게 추억은 뜨문뜨문 기억이 나는데 초등학교 때 가졌던 시간 관념에 대해서는 기억이 좀 안 나는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 인터 때는? 요즘으로 그냥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저는 코리안 타임에 굉장히 익숙해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특히 한국인들끼리 약속을 했었을 때 그냥 한 10분 정도 늦는 거는 그냥 별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제가 늦는 것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10분, 20분 늦을 경우에도 저는 좀 괜찮아요. 뭐 사정이 있었겠지 아니면 뭐 어쩌다가 늦었겠지 뭐 이렇게 저도 생각하는 경향이 왜냐면 저도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뭐 그냥 누가 늦어도 그냥 좀 이해하고 제가 늦어도 이해해 주기를 바라고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안 좋은 습관일 수도 있겠죠. 보장할 수 없걸랑요. 시간을 지킵시다 해놓고 그 사람이 다음 주에 또 시간을 못 지키는 경우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강조한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은 거죠. 그런 거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혹시 늦을 경우에는 이제 조금 늦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그렇죠. 하고 또 이야기를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건 있는 그거죠. 거. 그게 이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 얘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나도 그럴 수 있으니까 너무 그거를 아주 타이트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의 시간이라는 거. 이게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모두의 시간. 한 사람이 10분만 쳐도 10명이면 100분이고 4명이면 40분이고 이게 굉장한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시간들에 대해서는 꼭 시간은 돈이다 이 개념이라기보다는 시간이 내 시간만이 아닌 다른 사람의 시간도 존중해 줘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시간 지키는 것에 있어서는 저 자신도 그렇고 최대한 지키려고 이렇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피치 못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언제든지 빨리 얘기를 이렇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 미리 노티스를 주고 네. 오늘도 제가 모임이 이제 오랜만에 원처치라는 이 인터넷 포털 서비스에서 제가 교민 기사 담당으로 있어서 3월 달부터 이제 뭐 잘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왔다 보니까 벌써 9개월이 지나서 송년회를 한다고 하는데 장소가 바뀌었어요. 중간에 바뀌어가지고 뉴린이라는 곳에서 이제 한 분의 목사님 댁에서 한다고 그래서 거기를 가는데 여기서 한 25분 찍으니까 나오더라고요. 25분, 27분 뭐. 그래서 여유 있게 나갔는데 다른 뭐 좀 이제 샵에 들려서 사간을 하고 조금 이제 늦어지다 보니까 막 가는 시간이 익숙한 거의 길도 아니고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을 찍으니까 도착 시간이 거의 한 8분, 9분 막 이렇게 지나서 나오는 거야. 근데 막 달려가야죠. 달려가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늦었으니까 빨리 가자 하는 건데 신호등이 서가지고 조금 있는 그 시간을 막간을 이용해서 단체 톡방에다가 죄송합니다. 10분 늦습니다. 이걸 쳐야 되는 거야. 그런 이제 제 그냥 뭐 성격상이라든가 뭐 아무튼 이거를 해놔야 되지. 그냥 뭐 운전하고 가니까 그냥 좀 뭐 늦어도 뭐 괜찮겠지 하고 뭐 다들 늦으니까 뭐 여러 가지 생각들. 뭐 나만 늦었나? 뭐 아니면 뭐 평소에 보니까 다들 뭐 늦던데 뭐 예를 들어서 막 이런 생각들로 해서 나를 합리화시키고 그냥 이렇게 가는 경우보다는 그냥 일단 늦는 거에 대한 어떤 익스큐즈를 하고 갔어요. 갔는데 내가 일찍 갔거더라고. 10분 늦었는데도 내가 두 번째로 갔더라고. 한 분이 먼저 왔고. 그래서 뭐 그렇다고 뭐 늦게 왔네 뭐네 뭐 이제 이러진 않죠. 이제 그냥 이렇게 오는 대로 시작하고 또 그 시간들을 또 칼처럼 딱 시작하는 게 아니라 모임이 좀 자유롭기 때문에 또 기다려주고 이렇게 하는데 서로의 시간들을 많이 세이브를 하고 끝나는 시간들을 또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어떤 타입인지 모르겠지만 시작하기 전에 저 몇 시에 가야 돼요 하고 또 노티스를 먼저 주잖아. 이제 어떤 모임에서 시간이 늦어지니까 그만큼 더 늦어질 것 같으니까 저는 2시에는 가야 됩니다. 저는 2시 반에는 애들 픽업이 있습니다. 뭐 몇 시에 또 뭐가 있습니다 하고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해서 그 시간들을 모임 안에서 또 맞춰야 가야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리더가 입장에서는 있어요. 리더 입장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순을 인도할 때 맡겨진 시간이 보통 주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순 모임을 1시간 할 때도 있고 50분 할 때도 있고 또 이제 그걸 뭐 이렇게 임의를 정하긴 뭐하지만 한 40분 정도 선에서 1시간이 넘지 않는 시간들을 하는데 그 시간들을 꽉 채우려고 하는 것보다는 정말 해야 될 것들을 나눌 것들을 가지고 충분히 이렇게 이제 시간 활용을 잘 해야 되는 거죠. 누군가는 중간에 가고 또 누군가는 중간에 들어오고 하는 이제 그런 그 과정들 속에서도 리더가 이 마음에 이렇게 또 잘 어려움이 없도록 본인이 먼저 어려움이 없어야 돼요.
그런 어떤 시간 오가나이즈 하는 데 있어서 막 당황한다든가 너무 조급해한다든가 하는 거 있으면 나누는 사람들도 괜히 느끼잖아요. 아우 아우 좀 오늘 하기 싫은가 보다. 뭐 오늘 뭐 급한 일이 있나 보다. 뭐 빨리 끝내고 어디 가려나 보다 하는 그런 이제 막 불안함들이나 이런 것들을 느끼면 더더욱 참여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죠. 네. 그래서 시간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리더라면 훈련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훈련한다 하게끔. 그래서 저 역시도 아무튼 최대한 시간을 잘 지키려고 나름 이렇게 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못 지킬 때가 있지만 그걸 당연하다는 듯이 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좀 얘기하고 익스큐즈하고 맞춰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아직까지는 보니까 잘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다들 이렇게 시간 딱 잘 맞춰서 우리 리더들 보면 대부분 잘 시간들을 다 잘 지키고 있어요. 주일날에도 예배 마치고 요즘은 5시에 모이는데 전에는 8시에 모였고 주일 저녁에 그리고 화요일날 8시에 모이고 이렇게 하는데 한 8시 이렇게 될 때 5분 전이나 8시쯤 되면 짜르륵 막 이제 줌으로 파파팍 이렇게 들어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또 좀 늦는 사람은 미리 또 이렇게 단체방에다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서 아무튼 그 부분에서는 어떤 모임이든 어떤 만남이든 뭐 다른 사람은 어떻더라도 여러분들은 잘 이렇게 지켜나가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못 지키고 안 지키고 뭐 이런 데서가 아니라 우리가 또 리더로서 훈련되는 데 있어서는 잘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 할래니까 비행기 타러 갈 때는 우리가 뭐 3시간 전에 2시간 전에 가잖아요. 그죠? 혹시 비행기 놓쳐본 사람 있어요? 나만 놓쳐봤나? 네, 제가 한번 놓쳐봤어요. 신혼여행 갔다가 제주도에 신혼여행 갔다가 한번 놓쳤어요. 뭐죠? 갑자기 통돼지 있잖아요. 흑돼지인가? 제주도 흑돼지 이렇게 반찬 많이 해가지고 먹는 거 그거 먹다가 어떻게 하다 늦었어요. 제가 그 다음 비행기 타고 갔는데 비행기 막 이렇게 늦게 가면 방송 나오고 그러잖아요. 방송도 막 하고 그리고 미용실이나 또 이 나라 이렇게 그 예약하고 가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들은 주로 어떻게 시간을 맞춰서 가는지 또 각자의 또 그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10분 전에 간다. 나는 인터뷰나 어떤 이 나라에서 인터뷰 보러 갈 때는 그 지역에 그 자리에 하루 전에 가서 한번 보는 사람도 있고 직접 가보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30분이나 1시간 전에 가서 미리 이제 그 지역을 딱 알아놓고 그 다음에 좀 여유 있게 밖에서 차 마시고 그러고 가던가 뭐 각자 다들 그런 어떤 스타일들이 있을 거예요. 항상 그렇지는 않다 하더라도 그러거는 어떤 우선순위나 경중에 따라서 약속을 지키기도 하고 또 그냥 가볍게 여기기도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좀 평준화시켜서 모든 것들을 좀 공평하게 이렇게 잘 했으면 좋겠어요. 잘하고 계시죠? 네. 오케이. 자, 다음 장 들어갑니다. 자, 코리안 타임 들어갔고요. 24장입니다. 24장. 자, 리더에게 헌신을 기대하라 라는 내용인데 그렇게 길지 않아요. 자, 대답하고 있습니다까지 태림자입니다. 세들백 교회를 담당하는 릭 워렌 목사는 교회에 대해서 헌신의 표준으로 내세울 만한 위치에 있는 지도자, 평신도와 목회자를 막론하고 들의 헌신은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합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들의 헌신은 전 교회의 헌신의 수를 높이는 데 기여할 뿐 아니라 모범과 격려라는 효과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 공동체가 건강하지 아니한
건강한지 아닌지를 평가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잣대가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시간이 흘러가더라도 그 공동체를 지도하는 리더들에게 요구되는 리더십과 헌신의 깊이가 얕아지지 않고 그 강도가 유지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일 것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헌신은 교회의 맨발치에 서 있는 군중들이 아니라 교회 내 핵심 지도자들에게 요구됩니다. 세들백 교회를 담당하는 릭 오렌 목사는 교회 내에서 헌신의 표준으로 내세울 만한 위치에 있는 지도자, 평신도와 목자를 막론하고 그들의 헌신을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합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들의 헌신은 전 교회의 헌신의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뿐 아니라 모범과 격려를 효과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헌신의 수준을 높일 수 있을까요? 릭 워렌 목사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반복됐네요, 진짜. 네. 저 지금 봤네요. 네. 요 지금 보니까 여기가 요게 반복됐네. 그죠? 잘 찾아냈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반복이 되게 많이 듣네. 네, 좋습니다. 자, 헌신할 것을 요청하라. 제가 읽을게요. 만약 우리가 헌신에 대해 말하지 않고 요청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헌신이라는 열매를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일에 헌신해야 하며 어떤 일은 과감히 거절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일에 반쪽짜리 헌신을 하는 것보다는 진정 헌신해야 하는 일에 온전하게 헌신하는 것이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지혜로운 헌신에 대해서 분명하게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위대한 헌신을 요청하라 라는 것입니다. 자, 지은 자매. 예수께서 어떻게 헌신을 요구하셨는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은 항상 확신을 가지고 명료하게 헌신을 요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에 조금도 주저함이 없으셨습니다. 위대한 헌신을 요구할 때 당신은 위대한 반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어떤 목회자들은 사람들이 달아나는 것이 두려워 헌신을 요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위대한 목적이 있는 헌신이라면 사람들은 달아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비전에 반응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대부분 교회 캠페인이 실패하는 이유는 비전이 아니라 교회에 필요해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분명한 비전을 설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헌신을 요구하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은 반응할 것입니다. 마지막 동은자매. 구체적인 헌신을 요청하라. 하나님의 수많은 명령에는 그에 따르는 축복들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요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의 헌신을 통해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지역사회와 국가가 얻게 될 유익들을 가르치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들을 알도록 말입니다. 어떠한 헌신을 요구하든지 지금 그들이 서 있는 자리에서 시작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헌신의 수준에서 시작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큰 헌신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작은 여러 가지 단계들로 나누어 보십시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내딛게 해야 합니다. 헌신의 수준이 높아지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일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목회자의 헌신에서 출발해야만 합니다. 오늘 당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에게 분명하고 확신 있게 헌신할 것을 요청하십시오. 중요한 또 얘기입니다. 저에게 하는 말이죠. 네, 모든 또 리더들도 마찬가지죠. 리더들의 그러한 헌신을 그 다음 또 충성된 자들이 또 헌신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25장까지 할 건데요. 리더에게 필요한 인간적인 매력이라는 부분입니다. 자, 태림자매가 1번까지 해주세요. 설득력이나 정보력 등 리더로서 갖추어야 할 능력에 다소 모자라는 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 방면에 뛰어난 부하가 있으면 그 힘을 활용하여 리더십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성에 대해서는 사람의 힘을 빌릴 수 없다. 스스로 노력해서 인격을 연마하고 그에 이끌려서 우수한 인재가 모여들게 해야 하는 것이다.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지배의 형태를 다음의 세 가지 종류로 분류하고 있다.
합리적, 법률 또는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지배로서 법률이나 규정에 유효하게 기능하고 있는 한 리더의 인간적인 부분은 지배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안정되어 있으나 역동성이 떨어지는 지배 관계로 보통 관청이나 기업에서 이루어지는 형태이다. 합리적, 합법적 지배 영역입니다. 자, 전통과 카리스마, 지은 자매. 전통적 지배, 연대, 경험자, 부유한 사람 등에 의한 간섭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지배 형태로 비합리적인 부분이 많다. 이는 보수적이고 발전성이 없으며 촌락 공동체나 개인 기업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카리스마적 지배, 카리스마란 예언이나 기적을 행하는 초능력을 말한다. 카리스마적 지배란 평범한 리더의 형태에서 벗어난 특성에 의해 이루어지는 지배로 카리스마가 클수록 조직의 역동성이 증가한다. 반면 불안정하고 갑자기 파국을 만든 경우가 많은데 나폴레옹이나 히틀러 등에 의한 지배 형태에서 그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지금 합리적, 전통적, 카리스마적 이 지배의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이제 이것이 어디에만 있다. 예를 들어서 군대에만 있다. 기업체에만 있다. 또 아니면 그런 교회 안에 있다라고 나눌 수가 없어요. 이 세 가지가 어디에든지 존재할 수 있어요. 이유들을 대서 법률적으로, 규정적으로, 연배나 경험으로 부여한 것들로 또 카리스마나 예언이나 기적을 행하는 어떤 능력적인 면에서 이거를 어떤 그룹에 딱 제한시키지 않고 어디나 있을 수 있는 그런 지배 그런 모습인 거죠. 형태라고 볼 수 있죠. 자, 그것에 따라서 자, 제가 읽을게요. 우수한 리더는 많든 적든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는 천성에 의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후천적으로 가지려고 해도 좀처럼 터득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존경받을 수 있는 인격이나 사람을 끌어들이는 인간성은 노력에 의해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다거나 사람을 매료시키는 동안에 카리스마와 비슷한 언행이 몸에 익숙해진다. 여러 가지 조직이나 집단의 리더에게는 보통 일반 사람과는 다른 분위기나 관록이 있는 것이지만 그것은 이러한 의사적 카리스마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분위기, 즉 리더에게 어울리는 인격을 형성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갖추어지도록 평상시에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간적인 매력을 갖게 하는 요소예요. 13가지 정도를 말하고 있는데 자, 함께 좀 이렇게 살펴볼게요. 공평할 것. 여러분들 이렇게 손이 이렇게 있으면 그 손 밑에다 이렇게 놓고 나는 이 13가지 중에 몇 개가 이렇게 좀 그나마 갖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 이렇게 손을 한번 이렇게 꼽아봐요. 자, 공평할 것. 공평합니까? 자, 직감, 통찰력이 우수한가? 인간적, 능력적으로 향상되고자 하는 노력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 윗사람을 대하는 것이나 아랫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차이가 없을 것. 밝은 성격으로 인생을 즐길 줄 알 것. 상대의 좋고 나쁨으로 판단을 번복하지 말 것.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는 엄격하지만 인간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대처할 것. 자기 선전을 하지 말 것. 유머가 있을 것. 분노한 감정을 삼갈 것.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자신에게는 엄격할 것. 만난 후에 상대에게 산뜻한 인상을 남길 것. 안심하고 진심을 토로할 수 있는 신뢰감이 있을 것. 예, 이렇게 13가지 부분을 자, 이제 돌아와서요. 제가 참고하라고 채팅창에 올려놨습니다. 인간적인 매력을 갖게 하는 요소 13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몇 가지 정도 나왔나요? 얘기 안 해도 돼요. 그러면 그 몇 가지를 빼고 조금 내가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은 내가 좀 더 여기 말했잖아요. 갖게 하는 요소잖아요. 매력을 갖게 하는 요소인데 이 요소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매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좀 발전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인지 정도를 한 두세 가지도 괜찮고 한 가지도 괜찮고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더 발전시키고 보완하고 좀 훈련해서라도 네. 갖추어야 될 것. 제가 좀 발전시키고 싶은 거는 13번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누군가가 저에게 와서 이제 자신의 마음을 나누고 어떤 다른 사람들한테는 나누기 힘든 것들을 저에게 와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신뢰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조금 굉장히 리더로서 되게 중요한 성품이지 않을까 싶어요. 진심과 진심을 토로할 수 있는 신뢰감. 좋습니다. 저는 11번.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자신에게는 엄격할 것. 네. 이게 저는 어떤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런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려고 하고 자신에게는 더 친절한 그런 사람이 되면 이거 완전히 풀리는 거죠. 네. 저는 제 자신에게도 엄격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엄격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친절한 것도 그냥 적당선에서 온 것 같고 내 자신에게는 더 친절한 것 같고 이 부분은 내 자신에게 엄격하며 다른 사람에게 친절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좀 보완하고 또 훈련해 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좀 여러 개가 있는데. 괜찮아요. 다라고만 얘기하지 마. 저는 1번하고 네. 4번이에요. 네. 네, 4번. 네. 1번이 아까 제가 말한 그 11번하고도 조금 또 같은 선상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공평하다는 것이 또 4번하고 같이 맞물려 가네. 그죠? 네. 윗사람이냐, 아랫사람이냐에 대해서 이 공평한 게 아니라 차이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다기보다는 네. 1번 그 공평한 거에 대해서는 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한 아하. 게 확실해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좋아하고 내 네.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들한테는 오케이. 리미트가 없어요. 야, 리미트가 오유, 없는데 unlimited. 그러지 않은 사람한테는 반대로 또 리미트가 되게 그러니까 리미트 자체가 없어요. 그냥 내가 왜 그래야 되지라는 게 좀 있어요. 내가 그렇게 편하지 않은데 내가 왜 손해를 봐야 되지? 약간 좀 이런 것도 있고 윗사람을 대하는 거와 아랫사람을 대하는 거에 체제 차이가 있다라는 거는 저는 윗사람을 대하는 게 편해요. 아랫사람을 대하는 거는 어려워요. 왜냐면 주위에도 보면은 저도 이렇게 딱 저의 인간관계를 보면은 동생들이 없어요. 다 언니 오빠들이에요. 그래서 좀 저보다 어린 사람들한테 어떻게 대화를 해야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좋은 거 잘 또 얘기해 줬네요. 얘기해 줘서 고맙고, 네. 그래요. 오케이. 저는 네.
7번이 그런 뜻인지 모르겠는데 네. 좀 제가 이성적이다 보니까 누가 이렇게 제가 싸우거나 그러면 이렇게 막 공감해 주는 것보다 뭘 잘못했고 뭘 잘했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걸 네, 그런 걸 판단해 주는. 분별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아하. 누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좋은 걸 수도 있죠. 왜냐면 감정적인 사람들 둘이 만나면 서로 막 그냥 감정적으로 싸우기만 하는데 중간에서 아니 이건 이런 게 잘못된 것 같고 이건 저런 게 잘못된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좋은 점도 있어요. 왜냐면 저희 집에서는 이제 동생이랑 엄마가 둘 다 감정적이거든요. 그래서 둘이 싸우면 그냥 서로 싸우기만 해요. 그럼 중간에서 제가 해줘야 돼. 네, 엄마한테는 엄마 이거는 엄마가 이렇게 말한 게 잘못한 것 같아 하고 동생한테는 너가 이렇게 말한 게 잘못한 것 같아. 중재자 역할이 되는데 1대1 있을 때는 특히 감정적인 사람이 있을 때 좀 안 좋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안 좋게 생각을 해요, 항상. 어때 그것만 그렇게 그냥 딱 네, 그냥 무자르듯 자르냐? 그냥 나한테 공감해주면 안 되냐고 왜 저 사람 편을 들어주냐고. 왜냐면 근데 제 입장에서는 동생의 그렇지. 예를 들면 동생 이렇게 막 서운한 걸 얘기하면 이거는 이래서 그런 것 같은 그랬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면 동생 그걸 진짜 싫어해요. 그냥 내 언니인데 내 편 들어주면 안 되냐 이런 감정적인 성격이라서 제가 그런 게 좀 안 돼서 7번이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생각했고요. 이런 자매는 판사를 해야 돼, 판사를. 그리고 이렇게. 또 12번도 좀 있는 것 같은데 11번, 이게 11번. 편한 사람들이랑 있을 때는 괜찮거든요. 근데 이제 낯을 많이 가려서 아무도 모르는데 가면 사람들이랑 말을 잘 안 해가지고 그래서 무슨 인상 같은 걸 남기기도 힘들어요. 왜냐면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거든요.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가면 그냥 구석에 있어가지고 구석에 혼자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인상을 남기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한 사람이랑 한 명이라도 있으면 괜찮은데 그럼 이제 조금씩 풀어줘서 말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게 없으면 진짜 혼자 아무도 모르는데 갔다 그러면 저는 정말 너무 불편해요. 그게.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빨리 끝나고 갔으면 좋겠다 그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아이들 처음 만날 때는 어때요? 학기 초에. 애들이랑은 또 완전 달라요. 제가 또 애들 대할 그러니까 때는 아랫사람과 또 그 부분이. 네, 그런 게 동갑이나 약간 비슷한 나이 또래는 그런 게 힘들 것 같아요. 애기들은 뭘 해든 이렇게 와 이렇게 해주면 다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애들한테는 처음부터 이렇게 막 제가 애들이랑 있을 때는 또 완전 달라가지고 그거는 괜찮은데 같은 나이 또래는 좀 힘들어서.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는 아주 산뜻하네. 참. 이게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애들은 편견 같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판단하거나 그런 게 없어서 저 너무 어떻게 편하게 할 수 받아들일지 있거든요. 신경 안 쓰고. 오케이. 네, 근데 이제 같은 나이 또래는 어른들은 제가 뭘 하냐에 따라 이렇게 판단하고 편견이 그냥 바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불편하는 것 같아요. 네. 오케이. 예, 그래요. 이 하나하나가 이렇게 뭐 순탄하게 우리가 다 뭐 갖추고 있다라고 말하기에도 참 쉽지 않은 내용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이거 외에도 또 다른 것들이 있겠지만, 뭐 직감이나 통찰력이 우수하다라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되게 주관적이에요. 이 직감과 통찰력이. 그러니까 나는 나 나름대로 직감이 하고 통찰력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사실이 이렇게 이제 접근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이렇게 헛다리 짚는 경우들이 또 있기도 하죠. 그러나 어느 부분에서는 정말 직감이 있다고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인간적 능력적 3번에 인간적 능력적으로 향상되고자 하는 노력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어떻게 자연스럽게 노력이 막 그렇게 되겠어요. 노력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자연스럽지 않고 정말 힘을 써서 정말 또 노력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획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 속에서 또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는 에너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연스럽다는 말이 없지만 이제 그런 어떤 열정으로 인해서 자발적인 것들을 또 말하겠죠. 밝은 성격으로 인생을 즐길 줄 알 것. 즐기고 싶죠. 근데 이 성격이 아무리 밝더라도 환경이 막 이렇게 꼬이고 어려우면
또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어떤 여기에 나온 모든 것들이 다 어떤 때는 자연스럽게 되고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되고 어떤 그룹에서는 자연스럽게 되는데 여러분들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그룹, 어떤 나이, 어떤 대상에 따라서는 이렇게 제한적인 부분들,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또 있는 거예요. 자, 그걸 무엇으로 말할까요? 나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어떤 갖추고 있는 것들이 된다 하더라도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그룹이 어떤 그룹이냐에 따라서 그때그때 우리가 조금씩 또 반응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되게 관계적인 거죠. 말 그대로. 인간적인 매력이라는 건 대상에 따라서 누군가에게는 매력적으로 이렇게 보이게 되지만 어떤 그룹에서는 내가 매력을 발산하고 싶지 않은 그룹인 거죠.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어떤 대상에 대해서는 내가 굳이 뭐 매력을 이렇게 애쓰지 않고 내가 이렇게 뭐 하지 않아도 그냥 뭐 내가 아쉬울 것 없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고 싶은 또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나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건 리더로서 그리고 또 어떤 그룹을 이끌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이런 모습들, 이런 매력을 갖기 위해서 준비하고 노력하고 본인이 어떠한 또 유형에 속하는지도 잘 또 알아야 되기 때문에 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네. 하나하나 잘 또 이렇게 또 곱씹어서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자, 오늘 이렇게 3장에 걸쳐서 또 함께 나눴고요. 그리고 룻기 말씀을 봤습니다. 이제 2021년 앞으로 우리가 잘 모이면 2번 정도, 올해 2번 정도 모이는 시간이 있긴 한데, 그 시간들 또 남은 시간들 또 잘 또 마무리하면서 2022년을 또 맞이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우리 얘기됐던 것처럼 5시에 모이는 걸로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소감문 올려주시면 되고, 네. 그리고 네, 다른 특별한 또 얘기돼야 될 게 있었나요? 없었죠? 네. 네. 이렇게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 기도했는데 막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 사람 없나요? 내가 이거 오늘 마무리 막 기도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그런 마음이 안 와요? 막 이렇게 막 안 와요? 안 오는구나. 네. 제가 할게요.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리더로서 또 그렇게 준비되고 또 훈련되는 그런 시간들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또 상황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또 개발시키고 또 무엇을 또 깎아내야 하는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기에 편하도록 그렇게 다듬어 주시고 깎아 주시고 또 채워 주시고 또 그렇게 단련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태림 자매, 동은 자매, 지은 자매, 또 나영 자매 하나님께서 호림 공동체 안에서 또 리더로 또 준비되는 이 시간들이 결코 헛되이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 또 말씀 앞에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귀한 헌신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했습니다. 또 좋은 밤 되시고 주일날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나영 자매한테 안녕히 한마디 해요. 계세요. 나영 자매한테 한마디씩 해봐요. 꼭 보길 바래, 나영아. 어딨니, 나영아? 나영아 다음 주에 봐. 네, 들어가세요.